예, 안녕하십니까. 박경석 대표입니다. 지금 장세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어제도 조금 밀렸고, 오늘도 조금 밀리는, 다소 좀 장세가 쉽지만은 않은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날씨도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날씨는 맑은데 비도 내리더라고요.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그러나요? 예. 하여튼 전반적인 분위기도, 사회 분위기가 지금 세월호, 여기서 세월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일단은 세월호 때문에 약간 좀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 거는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또 북한에서 NL 쪽에 또 오늘 갑작스럽게 포사격 훈련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백령도 쪽 주민들의 어선을 대피령을 또 내렸고요. 장세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좀 썼더니 어떤 분이 매일같이 겪는 거니까, 예, 회원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얘기하자면 이런 장세에서 너무 또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에도 장세는 약간은 좀 주춤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거래소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거래소가 월요일날 좀 운봉이 좀 큰 걸 맞았죠. 예, 의외의 좀 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의외의 하락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밀리면서 어제 도지형으로 좀 윗골을 좀 길게 달았지만 도지형으로 좀 위에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장초 미국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혼조세는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와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출발했다가 또 밀렸죠. 예. 근데 이제 봉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작아지다가 좀 커졌어요. 이때. 예. 일단은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 60일선을 좀 이평선, 지금 이평선을 60일선을 해놨는데, 60일선 이제 수급선이죠. 60일선을 좀 지켜낸 모습을 볼 때는, 하락도, 제가 이제 금요일 전문가들의 수다 코너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좀 제한적인 상승을 하다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좀 제한적인 하락을 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2000선, 는 좀 쉽지만은 않은 장세고요. 2000선을 좀 거시적으로 좀 보면 지금 2000선 위에서 밀린 때가 계속 밀렸죠.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자면 2011년 후반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2000선 올라가면 때려맞고, 올라가면 때려맞고, 올라가면 때려맞고, 올라가면 때려맞고, 올라가면 때려맞고, 세기도 좀 힘들 정도로 2000선 위에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골든타임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 하나는 뭐냐면, 이런 자꾸만 학습 효과,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어디 가면, 2000선 위에 올라가면 때리고, 2000선 위에 올라가면 때리고 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동안 잘 맞아왔고, 예. 2000선만 올라가면 무조건 매도 포지션을 가졌으면 계속적으로 먹었더라.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2000선 위에 올라가서 지수가 좀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한 3일 연속 2000선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제가 전에도 한번 좀 시황을 말씀드릴 때 2000선에 좀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좀 2000선 위에서 3일 정도는 그래도 머물러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2050선이라는 2000선보다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신문상에 나온 게 2050선에 매물이 많다, 그렇게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2050선이나 한 2040선까지 좀 올라가고 때려맞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바로 때려맞았죠. 월요일날.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바로 때려맞고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반대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학습 효과로 2000선 위에 올라가면 매일같이 매도를 했지만,
이제는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장기간의 박스권 트렌드에서 이 올라갈 모멘텀을 아직 못 찾고 있지만 지금 모멘텀을 이끌어줄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그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올 1월 달부터 한 2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과 투신 쪽에서는 많이 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2000선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에너지는 좀 뭉축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은 위아래로 큰 폭의 진폭을 보이다가 점점 그 진폭이 작아지는 분기점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비록 금요일날 좀 음봉을 크게 맞아서 좀 마음은 약간은 좀 쓰리겠죠. 그러나 서서히 기다리시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좀 가둬놓을 거예요. 가둬놓고 빼도 많이 못 뺄 겁니다. 빼도 많이 못 빼면서 아마 봉이 또 이제 작아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줄 거예요. 봉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트라이 하겠죠.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간신히 어떻게 보면 0.01포인트 오늘 올려놨더라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물론 이제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아침에 상승 출발하다가 결론은 이제 맞고 좀 소폭 밀렸는데 그래도 마이너스권에서는 아직까지 매수세 살아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서 이만큼 올랐으면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물론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고점 대비 떨어지는 폭이 좀 높아요. 그러나 바닥권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몇 종목들은 빠져도 크게 안 빠져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대수익률이나 좀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변동성 적은 구간에서 변동성 큰 구간을 갈 때 팔아야 된다. 수익을 내주고 다시 변동성 적어질 때 사주면 되니까 앞으로 이제 코스닥도 옆으로 좀 행보하는 변동성 적어지는 구간에 종목을 잘 선택해서 또 매수를 하시면 되죠. 일단 그렇게 좀 전반부를 좀 말씀드리고 일단 전체적인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당분간은 좀 지수가 급반등하긴보다는 옆으로 행보하는 장세 정도로 좀 개걸음 장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져도 크게 안 빠지고 옆으로 행보 장세로 좀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종목을 좀 매수할 때는 이런 장세에서는 굳이 쫓아가실 필요가 없겠죠. 지금 보면 오늘도 상한가 몇 종목 쳤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떤 시장을 이끌어가는 좀 모멘텀, 사물 인터넷이나 3D 프린터 그런 좀 모멘텀 주는 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시장이 쉽지만은 않죠.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한 389종목, 하락 종목이 382종목.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392종목, 하락 종목이 515종목.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약간은 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지금 이제 사놓으셨다면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가 지금 생각되고요. 그러나 큰 문제는 없이 흘러갈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일반 여기 이제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은 만약 지수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2000선 위에 많이 때리셨을 거예요.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별주나 아니면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2000선이라는 의미보다는 내 종목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개별 종목에 따라서 매수냐 아니면 보유냐 좀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많이 보시죠. 펀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펀드야 내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을 증권회사나 아니면 투신 그런 데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사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수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물량, 펀드 환매 물량들이 2000선 위에서 계속 나오지만 그 나오는 물량은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뭐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펀드 환매 물량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화 과정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이 막 올라가는데 매물을 누가 위에서 막 때리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악성 매물 소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이제 소화 과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연휴도 앞두고 있죠.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좀 증시가 좀 약간 좀 관망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수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매도 약간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별로 좀 장중에, 그리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막 쫓아가서 매매하실 필요 없죠. 종목들이 윗꼬리,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날은 보면 종목들이 윗꼬리를 더 많이 달아요. 그렇죠. 이제 윗꼬리를 달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윗꼬리 단다는 거는 딱 샀는데 물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만약 이제 추세가 좋고 어느 정도 살아있는 종목도 대수나 이제 2% 안에 내에서 상승할 때 2% 안에 내에서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수나 좀 바닥권에서 마이너스권 될 때, 제가 이제 오늘도 뭐 우리 지금 이벤트 회원님들 들어오신 분들한테 종목을 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는 오늘 굳이 뭐 쫓아가지 마시고 바닥에 마이너스 때 사모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이런 행보 장세가 좀 더 지속되니까 뭐 한 2, 3일 정도 걸쳐서 오늘 사시고 내일 사시고 약간 더 여유 있으면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사갖고 포트폴리오 딱 구성해 놓으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저점에서 기회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종목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도입 부분 좀 말씀드렸죠. 예. 세력의 매집 패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전에도 한번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대한통운이라는 데가 갑자기 뭐 과거에 이제 거래소 탈출설 벌면서 급락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매수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플래닛 파리도 보여드리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SK 같은 경우도 최태원 회장 이미 구속되면서 오히려 급락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매수 시점이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가 빠지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가도 떨어지죠. 그러나 그거를 그 세력들은 그 악재를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 지점이 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도 또 말씀드렸죠. 지금 1차적인 목표가 3,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2,600원대 그때 떨어질 때 2,600원이었어요. 갖고 지금 단기간에 수익 내고 이제 반 매도하고 반은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뭐 과거에도 나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왜? 이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그 물량을 매집을 해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고점에 또 얘기하자면 넘겨야 되니까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뭐 어떤 분들은 뭐 물론 이제 새로운 뭐 사물 인터넷, 뭐 새로운 3D 프린터, 새로운 이슈들, 테마들이 이제 생성되지만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테마들이 있었고요. 물론 그 테마의 이름은 달랐지만 그런 테마로 해서 뭐 급등한 게 많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옛날에 이제 인터넷이 코스닥이 모여할 때 그때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이 엄청난 폭등을 했잖아요. 뭐 다 올랐죠. 뭐 벤처기업, 벤처붐이 불면서. 그래갖고 이제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드리는 좀 주요 요점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데 어떻게 매집을 할까?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력들이 이제 주식을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주식시장의 주가가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을까요? 응? 뭐 요새는 뭐 동호회들이 서로 사고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누보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이네트워크하고 연결되면서 거기 이제 다단계죠. 갖고 얼마에 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폭탄 돌리기죠. 당신은 1,000원에 사시고 그 다음날 당신은 1,100원에 사시고 당신은 1,200원에 사시고, 그래갖고 이제 누보라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잡은 사람이 엄청나게, 근데 이제 팔 기회도 좀 없었죠. 갑자기 가다가 그 9시 뉴스에 터지면서 그냥 급락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되면 한번 누보라는 거 한번 차트 좀 보겠지만 그런 형태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그 작전주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고 일부러 악재를 터뜨리고 가는 형태 있고 이제 상승형 패턴은 대부분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상승형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강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거 많이 올랐네. 저점 대비 한 50% 이상 올랐네. 그러면 사람들이 사기가 겁나잖아요. 그렇죠. 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우상향으로 그냥 바로 45도 각도로 쫙 서 있는데 그걸 사시는 분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올라가는 속도가 만만하다가 갑자기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소식들이 뭐냐면 이에서 실적 엄청 좋아졌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삽목 S폼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한번 보세요. 삽목 S폼. 갖고 여기는 그러면 뭐냐? 상승형 패턴에는 동반 거의 99%죠? 그럼 뭐 거의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터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2천에서 1000까지. 그러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좀 중대형주죠. 중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대형주도 많이 올랐지만 중대형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들이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상승형,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더 올라가요. 그러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서는 갑자기 봉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합니다. 뭐 상한가 쳤다가 막 급락했다가 계속 막 위아래로 많이 흔들죠. 그때는 이제 고점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봉이 조금해요, 하루에. 뭐 하루에 3%, 4%뭐 조금씩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빵빵 치고 나가요. 근데 그때가 고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형 매집은 일단 실적을 등에 업고 간다. 실적을 등에 딱 업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적 언제 발표하느냐. 다 올린 다음에 올리고 실적 좋았다고 그래서 상한가 빵빵 막 두 방, 세 방 가죠.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뭐 전형적인 뭐 최근 들어서 종목은 삽목 S폼이니까 그거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팔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주식 올랐는데 그럼 안 파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뭐 그냥 계속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죠. 예, 가다가 조금씩 조금 더 빠지고 조금 빠지고 뭐 오르다 빠지고 오르다 빠지고. 근데 이때는 이제 봉이 작아요. 예. 그런 거는 실적 좋은 거를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이제 횡보형인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수가 지금 현재 지루하게 박스권을 갖췄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상승형이야. 그냥 수익 나고 팔고 나왔으니까 나중에 올라가면 나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지루하게 이제 행보하고 거래량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쳐요. 제가 이제 그 주식을 지금 뭐 한 15년 정도 처음 접한 시점부터 한 15년 되면 느낀 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횡보형이에요. 횡보형. 지루하죠. 근데 이거를 좀 이겨내야 된다. 근데 이제 횡보형도 그럼 언제가 매수 시점이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맨 처음에 이제 코스닥에 등록되고 나서요. 맨 처음에는 뭐 이거는 또 코스닥 이제 등록 얘기부터 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걸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코스닥 액면가 5,000원짜리가 한 3만 원 정도의 코스닥에 등록이 됐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가 뭐 IMF 때 뭐 시대 상황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때 벤처 붐이 불면서 막 액면가 5,000원짜리 3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액면가 뭐 500원짜리 치면 한 3,000원 정도 양호하게 코스닥에 등록을 했죠. 근데 지금은 액면가 500원은 일단은 사람들은 액면가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이제 주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액면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재 주가가 얼마가 중요하지. 막 액면가 500원짜리를 막 6만 원, 7만 원. 그럼 뭐냐? 지금 저 액면가 500원짜리를 7만 원에 하면 7만 원에 코스닥에 등록시키면 그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액면가 5,000원으로 치면.
과연 그 회사가 그러면 액면가 이제 500원에 이제 현재 주가 7만 원에 치면 과연 그 회사가 1년 동안 못해도 3,500원을 벌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코스닥에 등록할 때 그만큼 회사를 어느 정도 언더라이팅 회사들이 그만한 회사가 이만큼 실적이 있어요 하고 발행을 하지만, 너무 이제 지금은 그 발행 시장에서 약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하면서 공모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돈을 서로 이제 나눠 먹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발행하는 쪽에서 공모하는 뭐 증권회사나 그런 데서 더 많이 먹죠. 그러니까 미리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코스닥 등록하는 회사들이 코스닥 등록되고 나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액면가 500원짜리를 막 7만 원 아니면 5만 원 하면 거의 100배수잖아요, 100배수. 자기 자본금 대비 100배 버는 회사는 그렇게 드물죠. 하여튼 이제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고가에 형성되다 보니까 이 주가를 며칠 코스닥에 등록시키고 나서,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코스닥에 등록하는데 이제 100주를 갖고 있다 쳐요. 하고 7만 원이에요. 뭐 너무 이제 주식수가 많으면 이제 계산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뭐 5만 원이나 칠게요. 맨 처음에 코스닥에 등록하는 게 5만 원. 내가 100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20주만 팔아요. 100주에서 20주만 팔면 얼마냐면, 이게 이제 뭐 계산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5만 원짜리 얼마까지 떨어뜨리냐? 5천 원, 10분의 1토막. 더 많이 뺄 때는 뭐 2천 원, 3천 원까지도 빼죠. 예. 그럼 여기서 20주 팔았던 거를 이 밑에 몇 주 살 수 있죠? 5만 원짜리를. 일단은 5만 원짜리가 10분의 1토막 나도 200주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등록시키는 하고 당연히 빼야죠. 왜? 먹었으니까.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뭐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사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바닥 매집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 매집,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동안 코스닥 너무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코스닥 안 좋았는데 그 안 좋다는 게 학습돼 있고 많이 안 하세요. 아, 코스닥 이런 종목들 싫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거의 뭐 한 40%, 50%, 100%까지 간 종목도 많죠. 뭐 서한, 맨 처음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서한하고 에스코넥을 이제 이건 실적주로 갑니다 하고 말씀드려갖고 뭐 1200원대 말씀드렸는데 1800원, 그 다음에 뭐 서한 같은 경우는 2000원까지 찍었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거 뭐 에코에너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거의 어느 정도 주가 오른 다음에 무상증자하면서 거의 100%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코엔텍, 그다음에 코콤 뭐 그런 종목, 여러분들 저와 같이 매매했던 종목.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론만 아시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종목이 싸게 등록된 거는 아주 좋죠. 이제 싸게 등록된 건 어떻게 가냐면요, 너무 싸게 등록해갖고 액면가 5원짜리 3,000원에 등록한 것도 있어요. 가끔가다 양심적인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이제 등록되고 나서 만만하게 흐르다가 많이 안 빠지고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우상향 이렇게. 근데 막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비싸고 뭐 증권회사들이 이 회사 좋아요 좋아요 해갖고 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나는 2,000원 3,000원짜리 하도 이제 거기에 많이 물리셔갖고 없어진 회사들 많잖아요. 없어진 회사들 많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도 나는 회사들은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부도 안 납니다. 예? 다 한 번씩 크게 해먹어요. 크게 해먹고, 예? 크게 해먹고 주가 계속적으로 빠진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 부도 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코스닥 등록되고 났는데 바로 부도는 안 납니다. 부도 차트를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는데 부도 차트 보면 뭐 동양시멘트 뭐 그런 종목들, 동양그룹 관련주에서 그런 것도 다 한번 예전에 크게 먹고 나서 이렇게 빠져요. 그래갖고 뭐 주가 조작했다고 몇 년 후에 이제 뭐 나오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코스닥에 등록되고 나서 요런 그러니까 바닥에 겨갖고 서서히 이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다만 그걸 매수하는 시점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죠.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또 지루하게 행보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행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뭐 간혹 가다, 그리고 오늘도 좀 말씀드렸는데, 주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평선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이평선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뭐 이평선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 사신 분들의 이제 뭐 평균 가격이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은 20일 동안 사신 분의 평균 가격. 근데 이 이평선이란 갖고 이제 우리가 보통 종목이 역배열 상태, 맨 처음에 코스닥에 등록되고 나서 뭐 쭉 오르면 되는데 대부분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 역배열 상태로 되죠. 역배열 상태로 꾸준히 가다가 이게 이제 이 얘기하자면 에너지가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을 간다고 그랬죠. 확대되는 건 뭐냐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응축하고,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그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최소한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하락을 하더라도 완만하게 이평선 하락보다 그동안 이제 급락을 했다가 완만하게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평선들이 수렴을 합니다. 이평선들을 수렴을 해요. 이평선들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기 이평선들이 밑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고 장기 이평선이 그다음 중기, 장기 뭐 120일, 240일, 360일 이런 선들의 간격이 균등하게 되면 이 종목은 아직도 멀은 거예요. 이 종목 아직도 멀었다. 이 종목을 다 이걸 응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시간이 뭐 1년, 2년? 예. 최소한 2, 3년은 걸리죠. 지금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터지고 바닥 찍고 나서 이제 2000선까지 오를 때 특별한 케이스로 빠져서 다시 이제 급등을 좀 시켰지만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역배열 상태에 있다가 정배열로 됐죠. 그러다가 지금 보면 다시 이평선들이 밀집된 상태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2000선 부근 물론 이제 그 밑에도 이평선들이 있긴 하지만 이평선들이 간격이 점점 좁아졌다. 그동안은 넓어졌다가 이 이평선을 모이는 과정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보면 지금 오늘 포스코 한번 봤었죠. 제가 골든타임 때 봤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 밑에 있고 중기 이평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들이 이 서로의 간격이 일정하게 있어요. 이걸 이평선을 꼬아갖고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 이평선에 그 서로 그러니까 5일 이평선에 20일 이평선, 60일, 120일 배수로 계속 늘려갖고 보시면 이 이평선의 간격이 일정하게 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멀었다. 왜? 그 이평선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빨리 하는 방법은 있죠. 이 이평선을 강한 매수세,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강한 매수세로 이평선들을 한번 쫙 돌파해주는 단기간 시세를 주면 이 이평선이 또 금방 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드물죠. 특히 대형주는 더 힘들고요. 물론 저 개별 종목이야 그렇게 해갖고 빨리 매집을 하고 끌어올리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런 종목은 드물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행보형인데 이제 언제 매수할 거냐? 그거는 이제 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DI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느 날 이 종목에 가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한번 빵빵빵 하고 상한가 2방 내지 뭐 심한 경우는 뭐 4방 5방 그렇게 이제 강세를 보여줘요. 보통 이제 그 용어는 이제 뭐 전문가 용어로는 창을 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창이라는 개념이 이제 갭 상승인데 갭을 만들었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잖아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나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밖으로 안 나가시잖아요. 이게 창문을 열어보고 날씨가 좀 따뜻해졌네. 아니면 창을 딱 열었는데 아직도 추워요. 그러면 창문을 다시 닫아야죠. 이 온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래갖고 한번 시험을 한다.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은 유사하게 간다. 예? D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아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지지고 볶는 과정이 필요해요. 뭐 단번에 올리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한번 올리고 나서 맨 처음에 올렸던 시점까지 빼는 종목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서 많이 배웠죠. 상승 1파가 있고 조정파,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인데 2파가 이 시작했던 맨 처음에 상승 1파의 자리를 깨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론상에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깨고도 갑니다. DI라는 종목 보면. 깨는 것도 갭으로 깨요. 여기 시작했던 가격을 갭으로 깨니까 뭐 이론상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공부했다면 전저점을 깨는 순간 매도잖아요. 근데 매도하면 뺏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락형입니다. 하락형. 행보형은 이렇게 지렁이 가다가 오늘 갑자기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또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또 차후에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락형이에요. 이 하락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스마트 뭐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주가를 미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는 안 그런 것 같죠. 삼성전자도 옛날에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제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하고 외국계 증권사하고 실적을 예상치를 막 내놓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증권사들이. 근데 일부러 실적을 얘기하자면 그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아할 거 하고 얘네들이 막 파는 척 해요. 그 다음에 주가를 막 삼성전자가 10% 빠지면 사람들이 겁내하잖아요. 그러면서 파는 척 했다가 다시 몰래 뒤에서 또 사고 있죠. 그런 적이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실적 발표에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좀 거꾸로 읽는 법도 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 대한통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이오스마트, SK도 있었고요. 뭐 이런 사례를 찾아보면 아주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는 한번 매매했던 종목들도 뭐 코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정몽준 씨가 출마 안 할 거다 해놓고 급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시 서울시장 출마하시면서 또 급등을 했고요. 뭐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락 매집형이다. 예? 물론 이제 많이 올려놓고 이런 악재가 터지면 파셔야 되지만 바닥에서 오랜 기간 겼는데 악재가 터져봤자 그럼 빠져봤자다. 예? 오히려 그거는 매수 시점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력주의 매집 패턴에서 이제 상한가 매집형. 이게 뭐 전형적인 세력주 매집형이죠. 예. 그러니까 세력들은 자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한가를 해야지 상한가를 딱 치는 순간 이제 상한가 잔량이 막 쌓이잖아요. 예?
거기다 이제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다 팔아줘야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매집봉의 상한가냐, 예? 매집봉에서 상한가냐, 그 다음에 얘가 진정한 시세를 주기 위해서 출발한 상한가냐는 잘 보셔야죠. 예.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상한가를 많이 쳐도 3방, 4방 정도. 세면 4방 정도 쳐요. 세면 4방, 4방, 5방. 근데 약하면은 몸통 상한가는 많이 가죠, 몸통.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 형태도 그냥 뭐 단순하게 상한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상한가도 아침에 동시호가의 상한가 만드는 거 있고요. 다음날 뭐 음봉이 나오는데 갑자기 다음날 급등으로 하면서 얘기하자면 다음날 전 아침에 뭐 점상으로 출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작할 때는 한 3, 4% 시작했는데 갑자기 장중 호재 나오면서 상한가 만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저하고 매매하다 보시면 이런 뭐 상한가 저하고 많이 좀 잡았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매집 형태는 상한가 매집형이 있다. 그래갖고 전형적인 이게 이제 세력주 매집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 매집형이 있는데 요거는 좀 중대형주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죠, 조용히 올라요. 예. AK홀딩스 제가 말씀드렸죠. 4만원 이하에서 무조건 사라. 또 하다 보니까 지금 6만원까지 갔었나요? 그것도 50%예요. 대형주가. 예. 그러니까 4만원 이하에서 계속 지지고 볶았어요. 그래서 4만원 이하에서 사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조용히 은근히 보니까 지금 한 54,000원, 56,000원 가 있죠. 그 다음에 좀 약한 세력인데, 양음양. 뭐 여러분들 많이, 주가 오르는데 또 빠지고, 오르는데 빠지고, 오르는데 빠지고, 오르는데 빠지고. 좀 요거는 좀 대형주에서 어느 정도 실적에 받침이 되고 그런 종목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이런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야 어느 정도 자금이 되시고, 하시겠지만 약간 좀 대형주를 못 하시고 좀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상한가 매집형을 많이 봐야 된다. 상한가 매집형을 잘 봐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뭐 대표적인 게 코아스라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좀 지루하게 행보하고 있죠. 또 1,400원께 지금 또 사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지루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에서 뭐 대북 관련해서 뭐 나올 분위기는 아니죠. 뭐 북한에서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좀 뭔가 선물 하나 좀 줄지 않았더니 되려 좀 강압적인 형태로 나오면서 북한도 그렇다면 자기네도 이제 강하게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북 관련주는 약간 좀 조용한데, 그러나 현 정권에서 뭐 대북 관련해서도 자꾸만 이제 뭔가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D&D 테마공원 있고요. 그래서 코아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현 정권에서는 한번 지금 이제 2년 차입니다. 예, 2년 차 들어갔고, 물론 지금 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이제 안 좋고, 뭐 여기에 너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좀 집중돼 있는데, 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북 관련된 얘기도 솔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철도총장이신 최현우 씨가 이제 북한에 갔다 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대하태라는 정보 한번 좀 들어갔다가 짧게 먹고 나왔는데, 일단은 뭐 갖고 온 거는 뭐 내년인가요? 우리 뭐 철도 거기 뭐 26개 회원국이 있대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물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좀 이벤트적인 거 뭐 하나 물고 올 줄 알았더니,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 전 지리적 특성이죠. 지리적 특성하고 그다음에 뭐 국가적인 어차피 뭐 이건 대북 북한하고는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북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대신 이제 언제 사느냐, 이제 굳이 쫓아가지 마세요. 저도 이제 1,600원대 이제 우리 회원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코아스라는 종목이 1,400원에서는 매수고 1,600원대에서는 매도인데, 뭐 당분간 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돌파할 시점이 있으니까 반은 계속 돌고 가자.
그래갖고 우리 회원님들은 1,600원에서 반 팔고 나머지 반은 들고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1,400원 내려오면 또 채워놓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니까 은근히 또 그래도 뭐 수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상승형 패턴에서 이렇게 좀 세 가지 형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창을 가장 강하게 연 종목이 나중에 보니까 강하게 가더라. 그러니까 상한가를 쳐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종목이 상한가는 쳐줘야지 나중에 시세가 크게 나잖아요. 물론 이제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상한가 친다는 건 그만큼 또 빠질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일반 개인분들 중에서 이제 뭐 중소형주 많이 매매하시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치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하셔야 된다. 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신호들이 많이 있다. 상한가 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왜? 우리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친 X가 또 사고 친다. 예? 그러는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또 상한가 기록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 상승을 위한 행보형이 있습니다. 예. 주가의 큰 변동 없이 이제 거래량이 감소해요.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패턴이죠. 행보. 근데 사실은 이런 행보할 때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돼요. 관심을. 지금 오늘 뭐 상한가 친 거 종목들 보면 오늘 갑자기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한가를 딱 친 종목이 있어요. 물론 그 상한가를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하셔야 된다. 우리 코스닥의 급등한 종목들, 뭐 거래도 마찬가지가. 과거에는 거래가 정말 안 됐어요. 막 거래가 뭐 지금 나중에 많이 오르는 종목들 한번 보세요. 거의 뭐 10만 주 미만, 몇만 주 미만이에요. 제가 이제 그 종목을 많이 추천드리면 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거 거래 안 돼서 나 안 살 거야. 근데 저는 딱 이렇게 하죠. 이거 많이 사지 마세요. 거래량 너무 적은 거는 이런 거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치만 사세요. 뭐 맥시멈은 3,000만 원이고요. 왜? 사놓으시면 그게 나중에 효자 된다니까, 효자. 제가 뭐 제일 상한가를 사고 나서 제일 많이 기록했던 게 13방인가요? 예, 반포테. 지금 이름 바꿨더라. 월메이드인가? 예. 갖고 그때 많이 투자를 안 했는데 700만 원인가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5천만 원인가 7배가 났어요. 뭐 더블 한 거는 수두룩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세력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하느냐를 꼭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형태들이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왜? 사람의 심리는 100년 전,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심리나 100년 후의 심리나 똑같을 것이다. 바뀌지 않는다. 예? 사람의 심리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은 올라가면 팔고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면 이상하게 올라가다 갑자기 음봉 하나 나오면 이상하게 매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루하게 행보형 만들면서 박스권에 가둬 놓고 여기 올라가면 팔아요. 계속 학습을 2년, 3년 시키면 안 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현재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다가 종목별로 하나씩 막 튀어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바닥 매집주들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다 시세를 줘갖고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예. 다. 그럼 그때는 전략 매도해야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주식 얘기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이 많다. 예.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지금 강의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반복됩니다. 예. 그럼 잠시 마무리하고 쉬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첫 번째 질문은 지수를 좀 물어보셨네요. 예, 이제 지금 보니까 60일 거래소 종합주가수의 60일 이평선의 지수가 1963.22포인트네요. 근데 오늘 지수가 이제 1964.77포인트로 끝났고요. 오늘 장중한 때 이제 1960선까지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요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면 일단 60일 동안 산 사람들의 이제 평균 가격이죠. 예, 근데 그나마 좀 오늘 지켜냈어요. 지금 뭐 좋은 거는 이제 거래량도 조금은 늘었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아직까지 좀 뒷받침이 안 되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좀 조정.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60일 이평선을 그러니까 이제 장중 깨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종가상 만약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조정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차트를 지금 보신다면 지금 이게 하나의 뭐 종목이라고 친다면 뭐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선을 쫙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아직까지 조금은 더 하락할 자리가 남았겠죠. 예. 그러나 여기서 요만큼 빠지는 걸 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일단 뭐 60일 이평선을 지지냐 한다 그러면 3일 정도 여기서 60일 이평선 과거에도 이런 모양이 좀 있긴 있었는데 여기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옆으로 따라 지금 60일 이평선은 상승하고 있죠. 여기를 지지하면서 옆에 달아매면 지금 오늘 하루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이 쉬는 날인가요? 5월 1일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까지 지켜내면 지지 쪽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깨진다고 해서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빠져도 크게 빠질 선은 아니다. 뭐 마지노선은 1950선이지만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서 오늘 뭐 매매 형태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면서 오늘 투자별 매매를 좀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1596억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오늘 886억 순매수했고 뭐 개인들은 한 575억 순매수했는데 그래도 둘이 같이 동반 매도는 별로 안 해요. 보면 둘이서 같이,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과 같이 동반 매도한 적은 뭐 4월 11일인가? 예,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제한적이다. 만약에 이제 장중에 혹시 뭐 한 12시 넘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 약간 낙폭이 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둘이 같이 팔지 않는 한 하락은 제한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냐를 놓고 본다면 저는 뭐 60일 딱 정확하게 아까 뭐 1963포인트인가요? 근데 큰 의미는 없다. 예.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면 한 1950선 정도까지는 조정이지만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보이고 지금은 저는 이 빼는 거 지금 하락을 시키는 거는 좀 얘기하자면 샤킹?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속임수라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지수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마트를 또 물어보셨죠? 예. 바이오스마트 아주 뭐 그래도 잘 오래 버티시고 아마 우리 유래 회원님이 아니신가 생각되는데. 예. 그러니까 바이오스마트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신호를 줬죠, 바이오스마트. 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바이오스마트 좀 사세요 말씀드렸는데 한번 오르는 척 하다가 확 급락을 시키더라고요. 급락을 시키고 막 뭐 실적 안 좋다 막 그러더니 나중에 갑자기 뭐 카드 사태로 인해서 빵빵빵 신호 줬어요. 그래갖고 또 제가 여기서 막 사라고 그랬죠, 여기. 여기 언제예요? 2월, 3월 달에. 이거 사놓으세요. 지금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요걸 좀 견디십시오. 하고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견뎠더니 얼마요? 지금 목표가는 3,000원까지 갔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예요? 여기서 단봉 하나 나왔잖아요. 네? 단봉 하나 나왔죠. 여기 다 바르켜졌죠. 여기 갭 메꾸는데 자리까지 가요. 딱 여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갔죠? 올랐죠. 전형적인 패턴 아닙니까? 지금 그래갖고 이제 3,000원대 목표가를 잡았는데 지금 우리 팡팡팡 이벤트 하신 분들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요 종목을 좀 들어갔어요. 단기적으로. 요 종목은 지금 추세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은 좀 조정인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우상향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횡보세로 좀 갈지. 근데 여기서 쏘게 되면
지금은 최소한 3,200원까지는 돌파합니다. 다시. 그리고 이 고점 벗기거나 아니 이 고점을 벗겨요. 얼마예요? 이 고점 3,780원이죠. 지금 얼마예요? 2,950원이에요. 또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바이오스마트. 근데 언제 사느냐? 지금 장세가 제가 약간 조정 장세니까 굳이 쫓아가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장중에 마이너스일 때 조금씩 사모으시면 되고요. 쫓아가지 마셔라. 쫓아가면 물릴 수가 있다. 얘네들도 이날 막 가는 척 하다가 확 밀었어요. 오늘도 음봉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뭐 안정적인 가격대는 한 2,800원 초반인데 거기까지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내일도 빠질 때 또 사시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요 고점, 요 3,780원, 여기 벗기는 것까지 들고 계시고요. 나는 그냥 짧게 치고 빠져나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한 3,200원 전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150원부터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또 한번 눌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바이오스마트는 약간은 좀 올랐어요. 그래갖고,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하나 또 말씀드리면, 유니셈이라는 종목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종목들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 지금 저 코스닥에 등록되고 나서 전형적인 바닥을 만들면서 거래량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주 많다, 시장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건 시장이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바닥이고, 새로운 뭔가,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도 제2의 벤처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제 자금은 들어왔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안 좋으니까 좀 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간다. 이제 그걸 잘 기다리셔야 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주식하면서 하락 패턴 나올 때,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악재 터지면서 급락시킬 때, 이게 견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전에 한번 뭐 어떤 종목 매매하다가 절 믿으면 좀 비록 빠지지만 손절가를 제가 방송이니까 손절가를 좀 말씀드려요. 말씀 안 드리고 더 많이 빠지면 저도 이제 욕을 먹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나중에 가니까 그 종목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매집된 종목은 결론적으로 간다. 그렇게 좀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를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방송을 보신 분들이 별로 오랜 기간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둘씩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어느 정도 늘면 또 거기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거 비록 회원에 안 가입하시더라도 잘 보세요. 왜 박경 대표가 이 시점에 종목을 추천했나? 한번 그렇게 좀 보시면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